그림은 관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이를 옆에 놓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종이에 똑같이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림은 진짜 연습이고 관찰이고 습관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그림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선 연습, 그 다음에 연필로 하는 명도 연습 많이 하셨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형태를 똑같이 옮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다 놓으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림 연습을 하실 때 베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라이트 박스를 대고 그림을 위에 얹은 다음에 종이를 두고 따라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과 손을 동시에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종이를 옆에 놓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종이에 똑같이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여기서 꺼면 되지.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종이에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 큰 거부터 눈에 보이는 거부터 먼저 그리다 보면 종이를 삐져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위치에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가 틀려진다거나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격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격자를 그릴 때는 프린트를 두 가지로 준비하시면 편해요.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정사각형의 격자들을 이미지 위에 올려주셔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여기 그릴 종이에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 격자를 그릴 때 내가 세로 5줄, 가로 5줄을 그었다고 해서 이 종이에다가 2, 3, 4, 3개만 그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내가 그릴 종이가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A4 용지로 사실 통일을 해서 같은 종이에 그리시는 거를 같은 종이에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개수로 따지게 되면 비례가 틀려질 수 있어요. 같은 세 칸이어도 자, 여기를 보면 가로로 긴 직사각형,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 내가 이 위에 그렸던 이 이미지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자를 나누실 때는 항상 비례를 갖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 여기다 옮기실 때에는 1cm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도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그 위에다 그림을 올리시면 되겠죠. 이 격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A4 용지에 제가 격자를 출력을 해왔어요. 자, 이 이미지는 살짝 내려놓고 보면 이 격자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구도, 그 다음에 이 크기를 우리가 정확히 옮길 수 있겠죠. 여기서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이 이파리가 있고 9번째 칸까지 이 작은 나비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그냥 이 사각형을 옮겨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럼 이 큰 나비만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비 가로 크기가 되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덟 칸. 자, 요 사각형 안에 이 나비를 옮겨볼게요. 첫 번째 칸에서 나비가 처음에 선을 쓰실 때는 무조건 흐린 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디테일을 만들어 가면서 진한 선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손에 힘을 빼고 이게 너무 긴장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빈칸에 손을 흔들흔들 직선 연습 여러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요 칸에서 조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이 곡선을 처음부터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 자, 직선으로 크게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곡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넘어가고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인공물을 그려서 대칭을 맞추고 그 다음에 눈과 손을 하나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연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꺾이는 사실 이 네모칸을 관찰하면서도 얘가 도대체 어디서 넘어갔는지 이 기울기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림은 관찰하고 또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통은 이 칸을 조금 넘어갔네요. 처음에는 선이 조금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대충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칸에 어느 비례만큼의 위치에 있는지 그것만 표현해 주시면 돼요. 하다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하면은 지우시면 되죠. 그냥 편하게. 한 방에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 긴장되고 또 제대로 안 그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는 편한 선 길이만큼 충분히. 자, 얘는 요쯤에서 요 칸을 넘어갔네요.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생긴 하트를 그려요. 근데 우리는 이 안쪽 모양에, 이 하트 모양에 되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개의 물체들이 겹쳐 있거나 이 모양을, 좀 복잡한 모양을 그릴 때 이 배경에 대한 거를 되게 간과하게 돼요. 그 배경과 그 다음에 물체 안에 형태들을 동시에 비교해가면서 그리면 조금 더 정확한 형태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하트를 그릴 때 여기 하트가 있네 하고 그냥 내 느낌만 갖고 이렇게 그리는 거랑 이렇게 그리면서 이 바깥쪽에 얼마나 남았는지 한 반 정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공간으로 얘가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조금 모자란 형태로 가는지 이 바깥 모양, 흰 모양을 보면서 그리는 연습도 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림은 진짜 연습이고 관찰이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보고도 정말 비슷하게 바로 이런 보조선 없이도 그릴 수 있을 만큼 필력이 향상이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가면서 그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나비를 그려볼게요. 여기서
그냥 툭툭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런 뭐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기울기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나비 몸통 격자를 이렇게 그리고 그림 카피를 하실 때에는 정말 뭐 정확도가 필요하다거나 내가 그림을 정말 손도 못 대겠거나 특히나 이제 뭐 이목구비 위치들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되게 달라 보이는 인물 있죠. 인물 그릴 때 이렇게 격자 방법을 쓰시면 되게 좋아요. 사실 자연물은 이파리가 뭐 이렇게 생긴 이파리가 뭐 살짝 조금 길어진다거나 조금 더 들어가거나 한다고 해서 형태가 틀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인공물, 인물, 정말 오차가 없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격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요 나비 전체적인 형태는 제가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요 큰 검은 면적을 표시하는 게 먼저겠죠?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긴 선에서 짧은 선으로, 흐린 선에서 진한 선으로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까만 것도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작은 디테일들은 일단 두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얘는 한번 표시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내가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를 조금 멀리 보고 내가 이 모양을 그리고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딱 보고 그리면 좀 나중에 봤을 때 삐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흐름을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눈은 먼저 가 있고 손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빈칸을 격자 안에서 계속 확인해가면서 헷갈릴 것 같은 선들은 그때그때 바로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모양 안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칸에서도 어디 위치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긴 선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얘는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요렇게 한 번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도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이 칸 표시해주고 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등분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대략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런 선들은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 디테일들 뭐 들어가고 나오고 꺾이는 부분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저같이 셔플을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연필 쓰시는 분들은 연필도 한번 깎고, 뭐 입이나 EH 쓰셨던 분들은 뭐 입이, 삽이 조금 더 한 톤 진한 연필로 바꿔서 해주시면 좋겠죠. 한번 연필로 바꿔볼게요. 제가 흐린 선을 쓸 때는 연필을 멀리 잡고 진한 선을 쓸 때는 연필을 가까이 잡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연필을 조금 가까이 잡은 다음에, 자, 이제 지금부터는 되게 쉽죠. 기준선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곡선들 하나를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그냥 느낌대로 막 그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제대로 된 형태 연습이 아니겠죠? 얘가 어디서 튀어나오고 어디서 들어가고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정말 작은 부분까지 관찰하려고 노력을 해야 나중에 크게 복잡한 것들을 그릴 때 훨씬 쉽게 그 변화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어때요?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다들? 자, 보조선 중에 내가 조금 필요 없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때 지우개질은 진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털어내듯이, 이것도 제가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종이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뭐 요렇게 내가 편한 방향으로 종이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리시면 돼요. 물론 문신을 나중에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로봇처럼 놓고 이걸 그리려면 너무 불편하겠죠.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찾아서 종이를 자유롭게 움직여가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형태 연습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 분이 뭐 이메일도 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의외로 그냥 무작정 따라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프린터기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쓱 하면 모양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 분들은, 그림을 안 배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적인 도구들을 격자라든지 뭐 라이트박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하신 다음에 그냥 맨종이에 그리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디테일들도 살짝 표시를 해봅시다. 이제 꽤 그럴듯해지고 있죠. 그래서 내려가고, 처음에 우리가 직선으로 보조선을 그을 때 대강의 방향, 기울기, 크기만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을 잡으실 때 한 번 더 신경 써서 살을 더 붙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 형태 구분이 되었으면 거의 조금 가까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잘 된 것 같죠? 이제 이런 디테일한 마무리 선들 그리기 전에 살짝 선 연습. 자, 우리에게 선 연습, 명도 연습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필 처음엔 멀리 잡고, 요 칸 안에 촘촘하게. 그러려면 내가 눈으로 이미 이 칸이 얼만큼인지를 파악을 해놔야 안 튀어나오고 안 모자르게
선을 딱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요걸 하시면서 조금 이게 연습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끊고 뿌리기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뿌리고 뿌리기, 끊고 끊기,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되뇌어 가면서 우리는 문신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신과 연관시켜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한 번에 더 진하게 색깔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진한 연필 쓰시면 돼요. 그리고 힘을 더 주고 그냥 그리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 명암 선을 넣을 때도 사실 선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제가 수업하는 평면적인 수업에서 사실 요 평면적인 수업 과정보다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연습이 되면 입체로 갈 거거든요. 명암을 넣어서 입체감을 넣는다든지 질감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 수업을 할 때 요 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내가 편한 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 형태 안에서 정확하게 딱 끝날 수 있게, 시작하고 끝날 수 있게, 막 이렇게 하고 지우면 되지 막 하셔도 되는데 참 뭐하러 굳이 그래요. 한번 할 때 잘 이렇게 요 칸 안에 쓱 넣어줍시다. 막 이렇게 그리시면 사실은 도움은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편하죠. 근데 연습 아시죠? 이렇게 얇은 데는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어두운 몸통. 이제 이렇게 선 나눌 때도 큰 거 먼저 어디서 지나갔는지 약간 겹쳐서 멀리 보세요. 멀리 어디까지 갈 건지 이 선이. 여기랑 거의 맞닿게 끝나는 선. 큰 형태를 잘 맞춰 놓으면 작은 거 그릴 때는 솔직히 어려운 게 없어요. 큰 형태를 내가 조금 귀찮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려놓지 않으면 작은 거를 그릴 때 이거 어떻게 해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큰 틀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그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위치에 들어가 있고 칸이 나눠져 있고 비례가 맞기 때문에 이런 작은 선들을 그릴 때 더 쉽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항상 생각을 하시고 좀 귀찮더라도 초벌을 꼼꼼하게. 자, 이렇게 나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요거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도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것들. 첫 번째, 격자 나눌 때 비례 맞추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 정사각형 기준으로 같은 격자를 나누시는 게 좋은 이유는 얘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셨죠? 가로 세로 비례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큰 틀에서 작은 디테일
큰 틀을 그리실 때는 직선을 이용해서, 곡선을 물론 이용해서 그리셔도 돼요. 직선을 이용해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곡선 이용해서 정확하게 형태를 잡아내는 거. 그리고 흐린 선에서 진한 선으로 마무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금 했던 명암 넣기. 선 연습 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눈을 손보다는 멀리, 먼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할 거다라고 눈으로 스캔을 빨리 한 다음에 손은 필요한 부분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만 딱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손이 정말 거기까지만 갈 수 있게, 튀어나오지 않게. 아셨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요 격자를 이용해서 그리기였습니다. 어려우셨나요? 여러분들 집에서 꼭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조선, 중심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옮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